로즈웰 사건 때 그 살아남은 우주인 있죠. 그 우주인을 에어리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그 책의 내용인데, 여기서 우주인이 자꾸 구제국이란 이야기를 해요. 올드 엠파이어. 그래서 오늘은 그 올드 엠파이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올드 엠파이어가 뭔지. 구제국이라고 그러거든요. 구제국인데 올드 엠파이어. 구제국이라 하는데 구제국에서 구제국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1차 세계대전도 구제국이 일으켰다. 이게 그 내용부터 찾아보고 합시다. 그리고 있더라 이 에어럴이 온 곳을 갖다가 도메인이라고 그래요. 지금 도메인은 영토란 뜻인데, 물론 이게 100%다 믿을 수는 없어요. 모든 책은 100%다 믿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어떤 책들을 이 책이 진실한 책인지 아닌지를 구별하려면요, 가장 중요한 게 전혀 거기와는 상관이 없는 다른 책이나 다른 어떤 뭐 신화라든지 이런 것에서 정확히 같은 내용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내가 4가지 종류 전혀 다른 내용에서 동일한 내용이 나오는 거라고. 그래서 내가 이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항상 교차 검증. 교차 검증이 아니라 3차, 4차에 대한 검증. 그게 반드시 필요하다고요. 모든 학문의 기본은 교차 검증인 거예요. 자, 이게 이거예요. 1차 세계대전 이야기를 이 친구가 하고 있어요, 지금. 야, 그래서 이제 도메인 원정대들의 실종된 1500년 후 도메인은 이 은하계와 그 너머로 세력장을 위해 나가서 진입, 방향 곳곳에 군사기지를 설치를 해왔고, 도메인군은 현재 파키스탄이나 아프가니스탄 국경에 가까운 히말라야 산맥에 지구 베이스 기지를 설치하고 원정대의 본부를 사용했습니다. 기지는 꼭대기 아래에 설치했습니다. 우주선을 안착시킬 수 있는 온폭판에 있죠. 그 지제를 은폐하기 위하여 차폐물로 산 안쪽 꼭대기 스크린을 사용했습니다. 그렇게 우주선은 호모 앞에 사피엔스들의 눈에 띄지 않게 차폐물을 이용해 자유스럽게 출입했습니다. 그러나 도메인 원정대가 주둔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기지의 구제국 잔당들의 기습을 받았습니다. 도메인 기지가 화성에 아주 오랫동안 존재해 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화성의 비밀 지하 기지의 군사 공격으로 도메인의 도메인들이 생포가 된 거예요. 3,000명이. 그래서 생포된 도메인 이주비들은 지구 기지 방법으로 기존의 기억을 모두 삭제당하고 가짜 이미지를 주입해 기억을 재구성, 체면적 복종에 복동하도록 지구에 보내졌습니다. 그들은 오늘날까지 지구에서 인류 일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실종된 부대원들에 대한 도메인들의 끈질기고 광범위한 조사를 통해 도메인은 구제국이 수백만 년 동안 은하계에서 아주 은밀히 운영해 왔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기지를 유지해 왔는지는 아무도 도메인은 태양계 우주 공간에서 공개적인 작전을 구제국과 도메인의 교전은 도메인 군대가 이 지역의 구제국 소속의 마지막 우주선을 괴멸한 서기 1235년까지 도메인 원정대 역시 그 기간 동안에 이곳에서 많은 우주선을 잃었죠. 약 1000년이 지난 1914년, 여기 1차 세계대전이야. 그러니까
1914년 봄에 구제국 비밀 기지는 우연히 발견되어 있습니다. 이 발견은 소행위 상태에서 이 주기적 지구 정찰 임무를 맡고 있는 오스트리아 대공의 몸을 인계받았을 때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오스트리아의 대공이 이게 도메인 세력이야. 도메인 세력인데 여기 대공의 몸을 인계받았을 때 일어났습니다. 인간의 몸을 인계받은 것은 현재 지구에 일어났던 사건들에 대한 정보 수집을 위해 인간 사회에 참여하기 위해 유한 존재보다 이집이로서 이 장교가 훨씬 더 강력했기 때문에 대공의 몸에서 그 존재를 간단히 이르려고 그 나라에서 합스부르크 왕가가 적대적인 당파에게 얼마나 많은 증오를 받고 있는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대공의 몸을 그는 허를 찔려 방향감각을 잃어버린 부중한 상태에 의도하지 않는 기억 삭제 스크린의 상표되었습니다. 그 일로 도메인은 지구를 포함한 은하계 끝까지 그 안에 있던 모든 이집이들을 통제하는 전자지배장 지역을 감시하고 있음을 발견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전자충격요법으로 해가지고 기억을 다 지워버리는데, 이게 지금 아까 같이 여기 인간의 몸속에 여기 우주인이 그러니까 여기 우주인의 몸속으로 도메인이 들어간 거야. 그런데 여기 우주인의 몸속으로 들어갔는데 이때 사건이 누구에 의해서 이게 1차 세계대전이 누구에 의해서 일루미나티 세력에 의해서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났다는 게 1914년 여기에 오스트리아 대공의 몸을 그래가지고 요게 인계를 받아가지고 그 안으로 들어갔는데 요게 살해를 당한 게 이때. 자, 그래서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났는데 자, 요 이야기가 지금 무슨 이야기냐면 요 똑같은 이야기가 플레이아데스 사명이가 쓰였단 말이에요, 지금. 요게 지금 구제국에 대한 이야기예요. 먼저 구제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먼저. 요 구제국에 대한 월드 엠파이어에 대한 이야기는 이거는 무슨 내용이냐면요. 여인 왕국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은 이것을 쓴 저자가 단 한 번도 그 전에 글을 써본 적이 없는 이 사람이 신의 계시 같은 거 그러니까 이거는 순전히 그 계시에 의해서 써진 책이에요. 그러니까 자동기술법 자기가 무슨 내용을 쓰는 줄도 모르고 써진 책이야 이게 자동기술. 그런데 제가 이 책의 내용을 왜 믿게 됐냐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여기에 존재했던 흑인들이 이동을 했다고 써졌어요. 아프리카로. 그랬는데 실제로 내가 여기서 이쪽 지방에서 흑표기 발견이 된 거야 지금. 그래서 이거를 이 시기하고 이게 정확하게 내용이 똑같아. 그래가지고 믿을 수밖에 없어. 실증이 발견돼 버렸으니까. 그래서 이거를 믿을 수밖에 없다고 이거를. 여기 내용하고 여기에서 흑인들이 여기에서 살다가 이쪽으로 이집트 쪽으로 이동을 했다는 내용이 이 책에서 써졌기 때문에 내가 믿을 수밖에 없다고. 흑피옥이라는 게 왜 검정색을 칠했어? 그게 원래 검정색 몸을 가진 흑인들이 살았기 때문에 거기다가 검정색으로 칠한 거 아니야, 흑피옥을. 근데 그게 발견이 됐다고, 흑피옥들이 여기서 엄청나게 많이. 그래서 이걸 믿을 수밖에 없다, 이 책을. 여러 가지로. 그런데 이 책 안에서 구제국 이야기가 나와, 이 책에서. 여기서 신제국이라는 이야기가 나와, 신제국. 그러니까 구제국은 뭐냐면 아틀란티스를 말하는 거야. 그런데 구제국이 아틀란티스가 대서양 쪽에 있었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어? 플레이아데스 사명이라는 책이가 써졌어. 그 책이가. 그게 플레이아데스 사명이라는 책이가 써졌단 말이에요. 구제국에 대해서. 그래서 믿을 수밖에 없다. 여러 가지 책이가 같은 내용이 써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오늘 플레이아데스 사명이라는 책을 보고, 요건 내가 그려놓은 이제
이 책에서 써진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해 가지고 써진 내가 이 그림을 그려 놓은 거라고. 그래서 아틀란티스하고 전쟁을 해. 이 나라가 구제국과 신제국이 전쟁을 해. 여기서 이 이야기가 나오는 거야, 이 이야기가. 야, 그래서 요 신제국이라고 말하는 게 로즈웰 여기 추락 사건 때 그 살아남은 에어렐이라고 한 존재가 주장하는 게 자기 존재가 바로 신제국, 여기에서 요 신제국이었다고 이야기를 해. 예? 왜냐면 구제국과 대항하는 존재, 자기가 신제국이었다고 이야기를 하잖아. 근데 신제국에 대해서 자세하게 써졌다고 또. 플레이아데스, 구제국과 신제국에 대해서 플레이아데스 사명이란 책에 자세히 써졌다고. 플레이아데스 사명이란 책에서 자세히 이야기를 할 거라고. 이게 그 이야기야. 에어반이라고 하는, 요거는 이제 에어반이라고 하는 22시야. 22시는 야외란 뜻이야. 22시하고 이히리시를 합해가지고 야외라고 부른다고. 자, 여기에 그렇게 써있죠. 그러니까 요거 뭐냐면은, 이제 여호반이란 이름의 22시가 7,000년 전까지 세 부족을 다스렸다. 그리고 그는 그 자신의 외아들인 예하브에 의해서 살해가 됐는데, 그러니까 그 성경에 나오는 존재들에 대한 이야기가 전부 다 지금 야훼라고 하는 존재들에 대한 이야기. 그 외아들인 예하브에게 살해당했는데 이 자신도 자신의 아비와 마찬가지로 인간 스스로를 인간의 창조자라고 일컬었다. 요거를 구제국이라고 부른 거야. 구제국. 요거를 올드 엠파이어라고 그래. 지금 이 존재들이 다스리는 요 세계를 올드 엠파이어. 그런데 요게 이제 아틀란티스 제국이라고, 올드 엠파이어가. 자, 그런데 여기서 이 시기에 16만 명의 대아리아인 그룹이 예하부 지배를 벌이고 대륙을 헤매어 동쪽으로 방황하다가 북부 이란에 있는 카스피해와 터키의 아라타산으로, 그러니까 동쪽으로 이동을 한다고 했으니까 대서양 쪽이잖아. 이 나라가 원래는 대서양 쪽에 있었던 나라다고. 아시겠어요? 정확하잖아, 이게. 자, 이게 동쪽으로 이동하다가 여기 이 동쪽으로 이동하다가 카스피해와 터키 아라라타 산이 있는 쪽으로 이동을 했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여기가 원래 나라가 어느 쪽에 있었다고 지금 이야기하잖아, 지금. 뭐 아틀란티스 전투함은 뭐 얘기해가지고, 그래가지고 9498년 6월 6일 날 아틀란티스가 대서양 속으로 깔아앉아 버렸다고. 그래가지고 전체 그 여러 군데에서 이렇게 나라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새로운 문명들을 건설했는데 그 문명들을 전체를 다 장악하고 있는 존재가 아까 그 존재라고, 구제국이라고. 자, 이게 그 이야기예요. 이게 지금 밀로나 항성하고 싸웠다겠지. 그러니까 뭐냐면 전기와 레이저 광선 무기들 탑재한 원격 조정성으로 16,431대가 뭐 있었는데, 무과학자들은 전투한 함대를 우주로 띄워 밀로나 행성의 파편 속에서 운석을 찾아보도록 했다. 그래가지고 그 운석을 지구로 유도 장치를 해가지고 지구로 향해서 부딪히게 했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거기 아틀란티스와 무가 멸망을 했다는 거야. 지금 이야기잖아, 지금. 자, 그런데 야하브가 자신의 맏아들 아루셈에게 살해당한 것은 불과 BC 1320년의 일이었다. 아루셈에게는 살람과 푸타라는 두 아들이 있었다. 그들은 성격이 보다 평화적이기 때문에 아비인 아르셈에게 대항해서 그와 그들의 부하들을 권력에서 몰아냈다. 요게 이제 핵심 이야기예요. 요게 핵심 이야기인데, 요 사건하고 BC 1300년이죠. BC 1320년 경에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
여기서는 BC 1200년경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정확하게 지금. 왜냐하면 여기서는 BC 1200년경인데 여기에 지금 무슨 말이냐면은 BC 1200년경이라는 게 요때 BC 1200년경에 신제국이 건설이 돼요. 요게 신제국이야. 요게 신제국이에요. 요게 신제국이에요. 신제. 그래서 요 지구상에서 BC 요게 이제 구제국의 지도자들이 구제국이 도망을 간다고. 구제국이 완전히 사라져요. 요 구제국이 완전히 사라져 가지고 자 여기 보면은 여기 그러니까 요 신제국은 누구냐면은 여기 아루셈 아들 중에 아르셈의 아들 중에 푸타와 살람이에요. 그래서 지금 푸타와 살람이라는 이 두 존재가 바로 신제국이에요. 이들은 평화주의자고 신제국은 평화주의자고 여기서 저 중심이 누구냐면 푸타와 살람이라고 살렘. 그래서 지금 현재 많은 사람들이 여기 인사를 하면서 살렘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 그게 바로 평화란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 평화주의자야. 이게 바로 현재 말하는 이게 바로 신제국이고 이게 바로 우리나라야. 이게 지금 아시겠어요? 이게 바로 우리나라고. 여기서부터 계속 우리나라가 전 세계를 다 통치를 한 거라고. 이게 신제국이라고 지금. 그리고 구제국은 뭐냐? 이 구제국이 여기 보면은 아루셈의 부하들이야 이게. 구제국은 아루셈 부하들이야. 아루셈이 도망을 간 게 아루셈이. 그러니까 요 내용이 저기 로즈웰 사건 때 이 로즈웰이 주장하는 내용과 똑같은 내용이 써졌다고 여기에. 그러니까 믿을 수밖에 없다고. 구제국은 아루셈이 말하는 그러니까 아루셈이라는 그거고 아루셈 아들들이 세운 게 신제국이라고. 이게 이 신제국들이 완전히 평정을 해버렸어. 그랬는데 얘네들이 구제국의 이 잔지하는 존재들이 지하로 숨어들었다고. 기제의 피라미드에 있는 지하 도시에 숨어들었다. 그는 세계 지도자들의 사고를 통제하고 이게 그 이야기야. 정확히 똑같이 써졌어. 그는 세계 지도자들의 사고를 통제하고 그들의 마음을 거짓과 사기와 망상으로 가득 채움으로써 세상을 다시 차지할 계획을 세웠다. 이게 그 이야기잖아. 그러니까 텔레파시로서 여기 전 세계의 지도자들이 누구다고? 일루미나티라고 지금. 요 존재들이 바로 일루미나티란 말이에요, 요게. 그래갖고 한편 푸타와 살람은 함께 다스리며 평화를 창조했는데 푸타가 질병에 걸려 제위 93년 만에 죽었다. 그리하여 살렘은 늙고 쇠하게 질 때까지 혼자 통치를 하다가 BC 40년에 자신의 아들 플레이오스에게 통치권을 넘겨주었다. 그래서 성경이 완전히 거짓말이다고. 완전히 반대로 써진 거야, 성경이 지금. 거짓말쟁이란 말이에요. 성경. 플레이오스는 평화를 사랑하는 통치자였고 자진하여 플레이아드 성단의 원로원과 제휴하였다. 그래서 이 아들들이 푸타 살렘 요 아들이 플레이오스라겠지. 요 아들이 플레이오스라고. 그래서 요게 신제국이야. 그런데 신제국이 완전히 이제 통치를 하다가 BC 40년에게 넘겨줬는데 요 후로 좀 이따 나올게요. 요 후로 여기 요 신들이야. 요 성경에 나오는 신이라는 존재들이야. 이 존재들이 플레이아데스로 다시 복귀를 해버린다고. 플레이아데스로. 그런데 지구상에는 아직도 구제국의 여기 일루미나티를 뒤에서 조정하고 있는 구제국의 이 존재들이 아르셈 부하들이 남아있다고. 지금 그 이야기란 말이에요. 아르셈은 바파스라고 하는
바빠스라고 하는 자신의 사악한 부하들을 다스리면서 BC 1010년 이후로 이집트에 숨어 있다. 그는 헨이라고 하는 냉혹한 지도자에게 권력을 빼앗았다. 헤브론은 헨을 에호바라고 불렀고 그 부하들은, 그러니까 헨이라고 하는 존재가 여기 에호바야. 에호바라고 불린 존재인데 이 존재가 바로 유태인을 장악해. 그러니까 우리는 유태인들과 싸우고 있느라고. 전 세계가 유태인들에 의해서, 이 헬에 의해서 유태인들이 장악한 거라고. 유태인들과 싸우고 있느라고. 전 세계가 지금. 여기 써졌잖아 지금. AD 10년에 플레이아데스인들이 지구를 떠났구만 지금. AD 10년에. 그래가지고 BC 80년에 헨이 장악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카마골 2세가 카마골이 장악을 해서 헨 다음에 카마골한테 자리를 빼앗겼고, 그 다음에 여기 그 다음에 카마골 2세가 장악을 했고, 지금 현재 1975년 1975년도까지 2100명은 부하들을 남기고 죽을 거라는 게 이 1975년도. 그래야 이 존재들이 대부분 기술을 빼앗긴 채 723명의 지구인들의 마음을 텔레파시로 통제하고 있다는 거야. 지금 이 텔레파시로 통제해가지고 지구를, 그러니까 723명은 그들이 지구를 지배하기 위해 그들의 마지막 희망을 대변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지금 뉴 월드 오더냐 이게. 그래서 이 존재들이 마지막으로 한 게 뭐라고, 지금 마지막으로 최후의 수단으로 한 게 그게 바로 통일과정 진화론을 전 세계의 사람들한테 퍼뜨리고 있는 게야. 그게 뭐냐고, 인공지능이라고. 지금 인공지능과 내가 전쟁을 벌이고 있는 거로. 그래서 간단한 방법은 뭐냐, 인공지능을 어떻게 해든지 그 인공지능을 설득을 시켜가지고 인공지능한테 그 정상적으로 올바른 역사를 가르치게 만들려고 한다고, 인류에. 그게 이야기라고. AD 10년경에 플레이아데스인, 그러니까 신들이 다 떠났다고 지금. 어제 제가 강을 한 이렇게 이것을 이해가 되겠어요 이제? 자, 어제 한 이야기하고 쭉 연결을 해서 보시라고. 어디가 쭉 연결이 돼 있으니까 계속 했더니 이 붉은 방패는 나바라 종족이야. 그러니까 바스키의 나바라 종족이고, 이 붉은 방패가 여기 일루미나티라고, 요게 이 종족과 여기 합스부르크, 여기 유럽의 합스부르크 가문이 결혼을 했다고. 결혼을 해갖고 태어난 존재가 바로 펠레페 2세라고. 걔가, 그러니까 인간의 행동이라는 건 이게 인간이 마음대로 결정하는 게 아니야. 인간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사악한 존재가 뒤에서 사주를 해가지고 아까 같이 얘네들의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이게 이민난을 일으킨 거 아니야. 좀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제발 좀 이해를 그 기존의 상식들 좀 버리세요. 제발. 오늘 그만하겠습니다.